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오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큰 틀에서 크게 보고 가자. 끝까지 함께하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컷오프돼서 탈당 고민에 빠져있는 전병헌 의원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번 컷오프를 두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컷오프 당한 본인들은 상당히 억울해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상당수는 탈당하고 다른 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당의 입장에선 이들을 놓치기는 분명히 아까울 겁니다. 하지만 정치가 의리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면 용도 폐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필요를 만들려면 무소속이라도 나가서 당선돼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에 대한 충성도도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 솔로몬 왕에게 묻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민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여왕의 신하를 뽑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새누리당 공천 작업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요새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3당의 입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당과 더민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전략 제3당으로선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단 국민의당도 기존 정당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자신들의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사실, 이런 점도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두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식으로 끝번호에 넣어 동정을 구하는 식의 정치는 안 하는 게 좋다.
셀프 전략 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나 일본 정도로 들 수 있죠.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독일과는 다르게 이론적으로 비례대표제가 직능 대표성 강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당대표가 비례대표 리스트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만 이건 고쳐야 할 관례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당의 권력층과의 친소관계, 기여도에 의해서 비례대표 진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아니라 기여대표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어떤 소식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수님 지갑에 현금을 얼마나 넣어 가지고 다니십니까? 현금이요? 예. 그런 거 얘기해야 돼요? 아니, 요새 현금들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안 갖고 다니죠. 저는 보니까 한 평균 5만 원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2, 3만 원 정도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충 그 정도면은 충분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국내에서 순수하게 소비에 쓰인 지출 비용에서요. 예.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예. 지난해엔 전체 20% 수준까지 축소됐다. 그러니까 10명 중 8명 현금을 안 쓴다는 겁니다. 예.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요. 예. 민간 최종 소비 지출에서 카드 승인이 지출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2004년에는 36.5%, 예. 2008년에는 반을 넘었습니다. 52%, 아하. 2014년에는 77%라고 하니까 예. 아마 올해 2016년에는 거의 80%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카드가 이제 14년까지 10년 동안 민간 소비 지출 금액, 소비는 계속 증가하니까요. 66% 늘 때 카드 승인 금액이 무려 251% 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화폐 실물을 발행해서 결제하는 건 어느 나라나 봐도 다 이제 실물 화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다른 기술 발달로 모바일로도 이제 환경에 편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갑조차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머지않아 도래할지 모른다. 스웨덴은 그렇다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동전을 최대한 줄이고, 왜냐면 동전 발행하는 것도 돈이 든다고 하니까요. 네. 중단한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고, 증권업계에서는 한국 예탁 결정을 중심으로 아예 전자화로 바꾸는 거, 실물 돈을 쓰지 않는 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옛날에 아버지 월급 봉투를 기억하는 정도 세대라면 나이가 좀 있는 세대죠. 예? 예, 기억합니다. 근데 사실 이 돈은 현금으로 받는 거하고 예. 넘겨주는 거하고는 진짜 그 느낌은 천지차이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우리가 흔히 ISA라고 얘기하죠. 예. 이 ISA 도입 한 주의 실적을 보니까 총 가입자 65만 명에 3,200억 원이 몰렸다고 그러네요. 이거 많이 몰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많이 몰렸죠. 그러니까 누적 가입자 수가 65만 명이고 누적 가입 금액이 3,200억이다. 꽤 많이 몰렸는데 예. 생각보다 은행의 가입자 수가 61만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가 4만 명밖에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훨씬 더 많이 몰렸다. 근데 이제 가입 은행이 이제 전체 가입 금액이 62% 은행에 쏠린 거고 증권사는 1,200억이니까 38%. 그러니까 유형별로는 신탁형. 그러니까 신탁형과 1인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1인형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증권사만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은행들은 4월부터 아직 금융위에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4월부터 투자 1인목을 등록 마침도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 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이게 법정 상한선 6%대에 진입했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연립이나 다세대 네. 이런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특히 지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이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한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예.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고요. 예. 이게 낮으면 월세보다 전세가 더 부담된다는 건데 이건 없죠. 한국감정에 따르면 1월 주택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 6.9%, 지난해 12월에 있어 6%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은 1월에 6%로 처음 법정 상한내에 진입했고 예. 경기 역시 6%. 예.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인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작은 주택, 서민들이 사는 데는 이것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주택은 보증금도 낮고 세입자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집주인들이 이제 위험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월세 전환율을 높게 책정하거든요. 예. 이것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서민들이 점점점 이렇게 살기 어렵다, 힘들어진다, 예.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손현재 선수 이 리스본 월드컵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따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하여간 올해 들어서 이렇게 대회 나갈 때마다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리스본 월드컵에 참가했었거든요. 예. 종목별 결선 볼하고 곤봉 종목에서 18.550점, 자신의 개인 최고 점수 기록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후프에서도 18.500점으로 동메달을 따냈거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손현재 선수가 올해 한 단계 좀 올라선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난달에 열렸던 이 모스크바 그랑프리하고 이 월드컵에서도 자신의 최고 점수를 계속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어제 리본에서 실수하면서 개인 종합 4위에 그쳤는데 곧바로 그 다음 경기가 열린 오늘 새벽에 은메달 2개하고 동메달 1개 이거 회복하는 것을 보면은 이 기량은 물론이고요. 자신감도 더해져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 리우올림픽 전망이 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볼티모어의 김현수 선수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본물이 터지나 봐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이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김현수 선수 6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거든요. 이 3타수 2안타 2득점 기록하면서 시범 경기 들어서 처음으로 타율 2할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김현수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첫 안타 치고 난 뒤에 7경기 타율이 4할 2푼 1리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진 벗어나서 이제는 좀 감 잡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국제마라톤에서 케냐의 에르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나온 그 기록 중에선 최고 기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에르페 선수 어제 이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5분 13초로 우승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이 에르페 선수가 지난 2011년에 경주 마라톤 대회에 처음 참가했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대회에 6번 출전해서 6번 모두 다 우승을 차지하는 이런 진기록을 갖고도 있습니다. 이 2시간 5분 13초가 어느 정도 기록이냐 하면은 이 한국 기록은 2시간 7분 20초입니다. 한국 기록보다 2분 7초 앞서고요. 세계 기록인 2시간 2분 57초에는 2분 16초 뒤지는 기록입니다. 예, 그렇군요. 에르페라는 이름 사실 우리나라 분들 이거 조금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이거 우리나라 귀화 추진을 하는데 이게 좀 뭐라 그러나 걸림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별 귀화를 신청했다가 예. 지난 1월에 대한체육회로부터 보류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특별 귀화 웬만하면 다 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보류된 이유가 2012년에 이 케냐에서 이 도핑 때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예. 에르페 선수 본인은 이 말라리아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약을 잘못 먹어서 양성 반응 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어제 이 국내 역대 최고 기록으로 우승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냥 제 느낌은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래도 기회 안 시켜줄 거냐 뭐 이런 무언의 시위하는 듯한 그런 느낌 받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 다음 달에 체육회가 이 특별 귀화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어제 우승이 아무래도 이 체육회 심사에 어느 정도 좀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K리그에서는 FC 서울이 득점력이 돋보였는데 4골 터뜨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FC 서울은 어제 홈 경기에서 상주 상무를 4대0으로 이겼거든요. 예. 뭐 대단한 공격력인데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포함해서 어제 경기까지 K리그 경기를 포함하게 되면은 5경기에서 무려 18골을 뽑아냈습니다. 아하. FC 서울이 올 시즌 들어서 상당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 팬들이 상당히 눈치가 빠릅니다. 될 만한 팀이다, 선수다 이런 느낌 받으면 항상 팬들이 먼저 몰려가거든요. 어제 이 서울 경기가 열렸던 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26,000여 명의 팬들이 몰려왔습니다. 아, 날씨도 좋아서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은 좀 의외인데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은행한테 2연패를 당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의외냐 하면은요, 현대캐피탈이 정규리그에서 18연승을 올리면서 기세 좋게 먼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던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OK저축은행에 맥없이 어제 2차전에서 0대3으로 패하면서 2연패를 당한 겁니다. 이 경기 보면서 이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느낌이 왔는데 이 꽝이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면 매는 아마도 이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OK저축은행이 현대캐피탈은 오레올 선수만 잡으면 된다. 외국인 선수거든요. 다른 선수한테 점수를 주더라도 오레올을 잡자. 그래서 서브도 그렇고 스파이크도 그렇고 이 오레올 선수에게 계속 공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오레올 선수 리시브가 흔들리게 되면서 현대캐피탈의 공격 리듬이 많이 흔들렸고요. 이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오전 3승제인데 앞으로 이 OK저축은행 1승만 추가하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여자 프로농구에서 우리은행이 대단한 기록 세웠죠. 그죠? 4회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했네요. 우리은행 대단합니다. 이 정규리그하고 플레이오프 모두 다 석권할 때 통합 우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어제 이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이 4회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으로서는 여자 농구에서 우리은행에 맞설 만한 적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잘 때 빼고는 늘 섬진강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섬진강은 제 몸과 같습니다. 그런 섬진강에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42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가정에서 10% 정도 물을 절약하면 1년에 팔당댐 2개 정도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무료 날입니다. 한두 번 하는 물 전략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아껴 쓸 수 있는 습관을 길러오는 건 어떨까요? 물 재이용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아이오닉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파디 컨트리맨 올포 선납금 30% 기준, 연체 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과제에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와 회복 영진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구론산 아몬드.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 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가 높은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봄이 왔어요. 우리 저 차태현과 5 아이들이 모여 만든 봄봄밴드. 봄봄밴드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인생의 봄 전하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월요일 아침 출근길 이제 거의 마무리가 좀 될 시간인데요. 8시 33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교통량이 많은 만큼 오늘 아침 사고도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입니다. 성산대교 진안지점 4차로에서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처리 작업 마무리에 들었고요. 행주대교에서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35분 이상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개항에서 송내까지 7km 구간, 또 안현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수리터널에서 청계터널까지는 11km 구간 정체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 평촌에서 수리터널, 또 소래터널에서 김포 요금소까지는 16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매주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오늘은 그냥 시그널 없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참 요새 정치 계절이니까 할 얘기는 엄청 많습니다. 오늘 배석해주신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드리죠. 먼저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예, 그리고 두문정 정치전략연구소의 서양호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양호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즉시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 방송 도중에 반영을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안건은 뭐냐면 여야 공천 누가 잘했나인데 누가 잘하나라는 TV 프로 아시죠? 예, 그 60년이 됐습니다. 60년이 됐는데 그 60년 기념 프로그램에 제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하다 출신들 중에서 일부를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참 그 방송에서 노래를 불렀던 적이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자, 오늘은 근데 누가 잘하나 공천입니다. 자, 누가 더 공천을 잘 했습니까? 이종근 국장님. 참 월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누가 잘하나라고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들여다보면 사실 둘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나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인물들, 새로운 어떤 인물들을 수혈하고자 하는 것이 뚜렷해서 그 지향점이 뚜렷해서 그 영입하는 사람들 굉장히 영입하면서 이 주목을 받았죠.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어저께 그 비례 공천 명단이 발표되면서 공천이 과연 그런 사심 없이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주장하듯이 새로운 어떤 개혁, 혁신해서 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그 취지에 걸맞는 공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면 그쪽은 전혀 그렇지 못한 어떤 형국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처음부터 지금껏 개파의 어떤 그런 그 싸움밖에는 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합쳐서 어떤 전체 의석수를 몇 석을 우리가 목표를 해서 야당과 어떻게 전쟁을 하겠다. 전략적으로 전쟁을 하겠다라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고 그저 우리 파가 몇 석을 꼭 얻어야 된다. 또 우리 텃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목소리로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새누리당의 문제는 뭐냐면 공천 배제, 공천 탈락의 목소리만 있지 어떤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느냐. 이 목소리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양쪽 다 문제가 있죠. 지금 이종근 국장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다면 성적을 잘 받고 나가다가 셀프 물타기를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더불어민주당은 어떠십니까? 우리 서양호 부소장.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토요일까지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불운의 일요일부터 여야 모두 누가 더 잘못하나 경쟁을 하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한마디로 여당의 공천은 유승민으로 시작해서 유승민으로 끝난 공천이었습니다. 그 친박 개파의 패권 공천에 그를 배제하기 위한 꼼수까지 등장하는 막장 공천의 진술을 보여서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역풍을 받기까지 이르러서 여당 공천 그야말로 유승민을 찍어내기 위한 공천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는데요. 그에 비해서 야당은 그동안 김종인으로 시작해서 김종인으로 끝나는 공천이었죠. 친노운동권의 좌장이라 할 이해찬 그리고 막말의 대명사 무리야기자였던 정청래, 김현, 임수경 등을 날리면서 즉 주류 친노가 임명한 김종인이 주류 친노를 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만 어제
아무리 문재인 대표가 2번을 권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김종인 대표가 스스로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셀프 공천을 단행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질문. 누가 권했어요? 2번 받으라고? 문재인 대표가 2번을 통해서 영입을 제안했는데 내가 그럼 비례대표 하려고 뭐 하는 건 줄 아냐라고 하면서 2번은 사양한 옛날에 그렇죠. 비대위 만들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여권의 이런 막장 공천에 대한 비난이 일자 오히려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기대가 컸는데 이런 반사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은 아닌지 참 아쉬운 대목이고요. 역시 신은 공평한지 유권자의 선택에 여야의 공천 결과를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공평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두 번째 또 있으니까. 일단은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 공천은 결국 비슷비슷하게 굴러간다라는 얘기인데 전 사실 현역 물갈이 비율은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 가르면은 그 새로운 사람이 하면 잘하나? 아니 17대 62.5%였어요. 정치 진입 비율이. 그리고 18대 19대 계속 50%가 넘었는데 뭐였습니까? 최악의 국회라는 기록만 갱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사실 별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번에 낙천된 사람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자, 좀 있잖아요. 진영 의원이라든지 이쪽은 비박계학살 이쪽은 친문계의 등장 이거 아닙니까? 자, 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갔어요. 사실 이거 좀 충격 아닙니까? 아까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충격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그때 어떤 과정을 좀 돌이켜보면 당일날 진영 의원이 공천 배제된 당일날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입당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진영 의원이 강용석 의원이 그 지역구에 자꾸 전 의원이 그 지역구에 자꾸 기웃거리면서부터 음모론이 나왔거든요. 의혹설이 나왔거든요. 이게 진영 의원이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소신 발언을 하고 사퇴를 함으로써 이게 미운털이 바뀌어서 공천을 못 받는 저격 공천이 아니냐. 강용석 전 의원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용석 의원이 드롭되면서 그건 아니네. 진영 의원은 공천 하나보다 했을 때 진영 의원이 공천이 배제됨으로써 이거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인 대표가 진작부터 사실은 진영 의원의 공을 들였다라고 드러나는 것이 당일날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바로 다음 날인가요? 진영 의원 워딩으로 난 더불어민주당 입당할 수 있다라는 워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충격이죠. 왜냐하면 진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만의 어떤 인연이 아니고 이해창 총재 시절부터 아주 지근해서 이해창 총재를 보위하고 또 정책도 만들어내고 또 부인이 아마 그 이해창 총재 주치의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연도 깊고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이라는 뿌리 지금 새누리당이지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장관직도 했죠. 또 인수위 부위원장도 했죠. 상당한 고위직을 하고 했다면 만약에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무소속까지는 여권 지형이라는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까지는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감으로써 사실상 어디에 찬물을 끼얹는지 아십니까? 비박연대 같은 흐름이 있죠. 그런 무소속 연대 이거 전체를 지금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박연대든 친박연대든 무소속연대든 이건 야당이 아니거든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또 다른 어떤 흐름. 그러니까 다여구도에 하나에 포함이 되지만 진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감으로써 그 흐름에 딱 하나의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죠. 예. 자, 서부서님. 진영 의원 때문에 비박연대가 안 돼서 그 죄를 진영 의원이 뒤집어쓴다. 좀 가혹한 것 같고요. 그건 유승민 의원한테 어울리는 얘기 같고, 야당을 하다 여당을 선택하는 것은 회절이라고 하죠. 권력에 의해서 뭔가. 그런데 여당을 하다 야당을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험지라서 똑같은 양비론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이렇게 진영 의원이 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오로지 대통령의 바른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찍어내기 공천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풍이 바로 TK 대통령의 아성인
그 대구 서구에서 김상훈 그 의원과 서초갑에서 이혜훈 전 의원이 당선되는 것은 바로 그런 민심의 역풍인 것 같고요. 저는 진영 의원이 더민주당 행은 두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당선은 아니고 공천입니다. 네, 공천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당선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잘못 말한 겁니다. 예. 정책적 면에서 경제와 복지를 가지고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을 포위 고립하겠다. 그리고 세력적으로 친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비박과 국민과 야권이 한데로 모여서 친박을 정책과 세력 면에서 고립화시키겠다고 하는 김종인표 선거 전략의 그 가장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그건 부럽더라고요. 뭐냐면 진영 의원이 저 이상돈 교수하고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김종인 대표하고는 또 친하잖아요. 네. 야, 참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인간관계를 이렇게 좀 잘 좀 쌓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서영호 부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혜원 의원 전 최고위원이 한 거는 당선된 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죠. 이분이 지역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꽂아놓으면 안 된다. 이게 밑에서 이걸 받쳐줘야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조윤선, 김재원, 윤두현, 하춘수 이게 모두 진박 후보라고 불리는 분들이 경선 탈락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6지역이죠. 6지역인데 사실 흐름은 서영호 부서장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흐름은 있어요. 지금 그 텃밭이라고 불리던 그 대구 지역 특히나 대구 지역과 이제 부산 쪽 부산 PK 지역에서 진박이라고 불리던 청와대에서 있었던 수석이나 혹은 비서관 출신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일단 너무 피로한 거예요. 네. 그 현지 지역 유권자들은 굉장히 피로했어요. 원래는 그 지역 그 유권자들은 물갈이를 원하긴 합니다. 왜 물갈이를 원하냐면 사실상 그 지역은 진짜 막대기만 꽂아도 되는 지역이라 그 현역 의원들이 공을 들이지가 않고 또 그 지역구 활동을 잘 안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광주라든지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언제나 현역 교체율, 교체 지수를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높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나 잣대가 돼서 16대, 17대 쭉 보면은 대구, 광주 지역의 물갈이 지수가 가장 높아요. 50% 이상입니다. 거의 60% 뭐 매번 보면 되풀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끌었다. 너무 오래 유승민 의원의 이름이 거론은 되면서 유승민 의원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쪽 지역의 어떤 정서를 보면 잘못한 건 맞는데 이 논란이 빨리 매듭이 지어져서 공관위도 그렇습니다. 공관위도 내가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비판이 오더라도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해서 빨리 결정을 봐야 되는데 그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굉장히 피로도가 쌓였다. 예. 그 피로도가 바로 지금 경선에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고등 민심의 빨간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민심 위반의 상징이고요.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안심번호는 그 더민주당이나 야당 지지를 제외한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부동층을 통해서만 조사를 한 결과인데 만약 여기에 일반 국민과 야당이 전체적으로 포함된다면 이 수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친박 진영 새누리당에서 이번 공천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비박이 설령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비박계 유승민 의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이 보낸 사람 친박을 심는 것에 대해서 마치 교과서가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가 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국정 교과서의 논란을 보는 듯한 그래서 국민들의 더 거부감은 더욱더 큰 건 아닌가. 그래서 민심이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것을 친박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교과서 왜 갑자기 이 전형적인 물타입니다. 이건.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죠.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입원을 받았는데 이 얘기인데 자, 저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례대표 실시하는 나라가 실제로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미국도 비례대표가 없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라는 바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를 하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 리스트에 있는 경우가 거의 그 일치가 하는 비율이 한 90% 되거든요. 우리는 왜 있느냐? 우리는 사실 일본 좀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이 직능 대표를 해라 이래가지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이게 과거에도 계속 그래 왔어요. 근데 이거 당대표가 비례대표 하는 것 자체가 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관습이에요, 이거. 관리예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요. 자, 언제나 당대표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전국적인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이 유세장마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후보들마다 돌아다니는데 자기 지역구를 관리를 못하면 자기 지역구를만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 전국적인 유세 지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비례로 안정적으로 일단 비례로 등원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유세 지원을 하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늘 설명을 해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방법은 있죠. 당대표가 지역구 관리를 못한다면 당대표도 역시 사실 평원 아닙니까? 나중에 또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 그러면 선대위원장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구랑 의원직을 사실 꼭 주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어떤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홍보 커뮤니케이션 쪽 이 전문가들이 하고 또 당원들이 실제로 나서서 하고 그러니까 선거 운동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돼요. 그것이 선거 운동을 꼭 이 당 지도부가 다 내려와서 이렇게 손들어주는 그 형식만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자체를 없애고 당대표도 하나의 의원으로서 지역구 활동을 해야만 하고 말씀하셨듯이 직능별 대표구는 사실상 지금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훨씬 잘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서 소장한테 한번 여쭤보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민주당의 전신의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직능군 대표가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강명순 목사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빈민활동의 데모로 신림동에서 데모로 있었던 그분이 사실상 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한평생 빈민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을 비례대표 1번으로 한 분도 있고 또 이자스민 의원 다문화의 상징이죠. 또 조명철 의원 같은 경우는 탈북자로서의 첫 비례대표죠. 그런 상징적인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혹은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직능군이 기억에 남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점에서는 비례대표를 잘 못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1번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 한국수학교육의 지능을 위해서 일본에 놨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우리 국장님 지적에 동의하는데요. 근데 새누리당식의 저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비례대표가 소선거구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의 호남 독식이라든가 야당의 여당의 영남 독식을 보완하고 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직능대표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비례대표가 확대 강화돼야 한다는 거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고 석표를 도입하자고 하는 데 불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와 지금 비례대표는 다르죠. 어찌됐든 간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다 살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비례대표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일축한 여당의 관점에서 저는 비례대표를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 다만 저는 책임 정치 측면에서 야당의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군에 자기를 배치해서 이 선거를 정치적 선거로 변질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비례대표제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도적인 시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신윤리 교수님의 명확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좀 거시기해요. 보는 사람이. 이게 본인이 2번으로 나가면 좀 민망하잖아요. 제 얼굴이 막 뜨거워지네 지금.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이 문제가 뭐냐면 친자부터 붙는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친노, 친문, 친바 이게 자기 지역구의 선거를 자기가 치러내야 되는데 누군가 어떤 대권 주자가 와갖고 자기와의 친분 관계를 드러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게 텃밭 정치라든지 친분 정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친자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유세를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그럼 그 사람이 선거를 위해서 자기는 비례대표로 간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런 비례 문제도 그렇지만 김종인 대표가 당이 비상한 시기에 대표를 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친노들도 양보하라 운동권도 양보하라 그랬는데 본인은 비워놓고 양보한 자리 자기가 먼저 누워서 자리 뻗는다. 그런 사람들이 희생과 감동 모두 다 요구해놓고 자기는 그러면 자기 정치하려고 저러는 것인가에 대해서 비상대권을 가진 대표로서 공정성과 명분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더 역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영호 부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새누리당에서 강봉균 이 전 장관 물론 아직 공식적인 수락을 하지 않았지만 내일 정도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봉균 전 장관
모셔올 수 있으면 잘 모셔오는 거다. 국보위 문제가 더 불거질 것이다. 뭐냐면 강봉균 전 장관이 그때 예산과장이었는데 그 국보위 시절에요. 국보위 들어오라 그랬을 때 내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고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분은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셨고 김종인 대표는. 그래서 이게 더 재밌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그 구도가 정말 재밌어지죠. 왜냐하면 강봉균 전 의원 같은 경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합리적, 온건적 시장주의자, 시장경제주의자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때 한참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재벌 개혁, 재벌의 칼날을 대야 된다 하면서 이 세를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다. 성장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이번 19대 때 광주 에서 전남에서 공천 배제가 됐죠. 지금 표현을 하면 공천 학살이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어쨌든 지난 19대 때 공천 배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를 내당 김진표 의원이나 혹은 강봉균 의원이 배제됨으로써 민주당이 굉장히 좌클릭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봉균 의원이 다시 거꾸로 새누리당으로 옴으로써 사실상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굉장히 좀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시장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대표에 대한 사실 완전히 저격 카드인 건 맞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경제 정책을 함께 사실은 해왔던 부분들도 많아요. 옛날 저희 이 정부 시절에도. 그런데 그 면면이 보면 상당 부분 달라요. 지점들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비례대 와서 국회에서 만난다 그렇다면 굉장히 재밌어질. 알겠습니다. 승부입니다. 저도 선거는 주도성이라고 보는데요. 주도성 측면에서 김종인 따라하기, 김종인 코스프레라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드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정책 선거로 만드는 긍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은 재벌 기업 중심의 그 구조조정이 노동 유연성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그리고 야당은 일하는 사람 서민 중심이어서 뭔 소리냐 임금을 올리는 분배라 재분배라든가 복지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는 오랜만에 여야가 이런 경제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면 친노 비노 친박 비박보다 훨씬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생산적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